주문 넣고 또 영상 하나 찍어보려고 지금 사무실로 출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러일기TV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에 5월달 매출은 좀 괜찮나요? 5월 5일 기점으로 아마 다들 많은 매출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자기 브랜드가 있거나 이제 상위 노출 또 1위를 하고 있으면 그게 큰 차이는 아마 없을 텐데, 그냥 위탁 판매나 리셀이나 대량 등록 하는 분들은 자기 제품이 아니라 이제 유통한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나 경기에 되게 민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물론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 해갖고 5월 5일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이제 저희 최대 라이벌인 지금 범죄도시죠? 범죄도시 2가 개봉하면서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수요일날 개봉했는데 지금 하루에 거의 100만 명씩 보면서 300만 명이 지금 넘어갔대요. 그게 어제 얘기니까 또 오늘은 또 400만 명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 제품을 사줘야 할 돈이 지금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5월 5일날 이제 어린이들한테 선물도 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효도 용돈 드려야 되고, 또 스승의 날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한테 또 찾아가서 또 선물을 주는 분들이 또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5일 기점으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5월 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마 그 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명절 때가 최악입니다. 명절이, 저는 체감상 명절이 가장 힘들고, 또 뭐 그 외에 뭐 휴일이나 연휴 끼고 하면 힘들죠. 요즘 들어 더 그런 게, 이제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막 엄청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오프라인에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집 안에만 있던 것들이 또 오프라인이 시장들이 많이 이제 이제 닫혀 있었는데, 이제 오픈이 됐죠. 다시 리오픈이 됐죠. 이제 개장된 것처럼 사람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으로 또 주식으로 자기 자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소비력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잠재져 있던 소비력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마스크도 풀리고 하면서 거의 끝났죠. 코로나 끝났다고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거의 이전의 활동으로, 소비 활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소비보다는 오프라인 소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매출은 어떤가요? 저는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걸 다시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아이패드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는 1년에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 고비라고 하면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평균 매출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평균 매출. 그렇죠? 네이버에서 보면 딱 그 나오잖아요. 전날 매출이 얼마, 이제 뭐 유입수 얼마, 그렇죠? 그리고 구매자 수, 결제자 수, 그렇죠? 그리고 매출. 일 매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딱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뭐 얼마 팔았는지, 이렇게 전날에 얼마, 그 전날에 얼마, 그 전날에 얼마, 그 전날에 얼마. 이거 보면 이제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 좋은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네이버가 물론 이런 통계를 내주는 게 좋지만 참 이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1년에 보면 뭐 2월 달엔 설날 있고, 3월 달에는 이제 계약 시즌,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또 이제 특정한 곳으로 좀 몰리죠. 그리고 4월 달엔 좀 괜찮은데, 이제 5월 달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렇죠? 6월 달엔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7, 8,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시즌. 9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또 추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또 괜찮고 12월 또 연말 시즌 이렇게 따지면 매달 핑계가 있습니다. 매달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핑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매출 떨어지면 그래서 그래, 월이라 그래, 휴가 시즌이라 그래, 추석이라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기 위안하면서 이제 마음은 이제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래도 팔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유들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로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통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손해예요. 손해봅니다. 왜냐면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온라인 셀러는 어려운 거야.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죠? 하다 보면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건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중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들, 끝까지 하는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는 이런 통제가 안 되는 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로 내걸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통제 가능한 일을 제가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대량 등록이나 우리 같이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은 내 거 제품을 어떻게 브랜딩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제품들, 좋은 제품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업로드 하는 겁니다. 제품을 올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일을 올리는 일, 이걸 성실하고 꾸준히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병적으로 하루에 몇 개 올려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매출이 물론 떨어지면 사람이 이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마음은 먹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보다 전 더 어떻게 스트레스 받았냐면 누가 친구나 손님들이 찾아와서 하루에 제가 올려야 될 그 일정 분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월요일에 위탁 판매 하는 거를 3개 올리고 리셀 하는 거를 2개 올리고, 그래서 오늘은 난 5개 올리는 날이야. 근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연락 와서 야, 오후에 커피 한 잔 어때? 그러니까 쇼핑을 한다니까 얼마나 또 개인 사업 한다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연락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서 만납니다. 그럼 오후가 날아가요. 그죠? 뭐 점심 먹고 한 2시부터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3시, 4시 금방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오후가 날아가고 오후 작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오전에 위탁 제품, 뭐 도매 제품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 쇼핑몰 주방용품을 3개 올리는 걸 했어요. 근데 오후에 그럼 리셀 제품을 소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 더 집에 가서 되게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감, 불안함을 좀 여겼어요. 그날 할 일을 다 감당 못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저는 이제 쟤는 아이를 육아하니까 그 아이를 재워놓고 그날 밤에 새벽 2시, 3시가 될 때까지 제품을 올리고 잔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한때 제가 한창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셀러를 하다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잘 팔리고 있던 제품들이 순위가 갑자기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5월달 같이 이제 이벤트나 행사 연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돈들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까지 통제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또 그 스트레스에 억눌려서 오히려 제가 제품을 올려야 되고 더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안 되는 일 말고 통제되는 일을 목표로 세워야 돼요. 하루에, 매일에, 또는 매월에, 또는 매년
네, 어떤 목표들을 우리가 목적들을 세울 거예요. 소소한. 매일은 더 작은 목표가 될 거고, 매월은 그거보다 더 큰 목표가 될 거고, 매년은 그거보다 더 큰 목표가 될 겁니다. 이것들을, 매출 얼마로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목적은 매출을 올려서 순수익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더 작은 어떤 행동을 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매출로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이유들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나는 매출 어느 정도를 목표로 세울 거고 그 매출을 이루기 위한 나의 더 작은 행동들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A 쇼핑몰, B 쇼핑몰, 뭐 쇼핑몰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으면 일주일에 몇 개를 소싱해서 올려야겠다? 또는 또 다른 행동들이 될 수 있겠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판매 방법 전략들을 강의로 들어서 난 쇼핑몰 하나 더를 오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가 통제 가능한 일들로 목표를 세워야만 이런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위안이 되면서 끝까지 버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달 되면 저는 5월 말만 돼도 아마 저는 또 매출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벌써 온라인 셀러가 만으로는 아닌데 2년 차가 돼가기 2년 차가 넘었고 만으로 2년이 돼가기 시작하거든요. 2회를 연으로 2회를 지나다 보니까 정말 매출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걸 떨어지고 나면 결국 또 올라와요. 사람들의 소비력은 온라인으로 다시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가 다시 돌아와요. 어차피 그 사람들의 구매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6월달 저는 5월 말만 되면 마지막 주가 되고 6월이 되면 다시 전 매출이 올라올 거라고 그냥 경험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월 달에 초보 셀러들이 5월 달을 맞이하게 되면 내 스토어는 망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절망감, 그리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젠 어쨌든 내 목표가 뭐 하루에 소식 몇 개 하기, 새로운 팔로를 정해보기, 확장시켜보기, 뭐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해보기,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라든지 어떤 내 행동 양식이 된다면 그런 걸 위안 삼으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월달 되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수많은 싱숭생숭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들은 내가 세운 그 목표대로 계획대로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없다면 그걸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연말까지 어떤 계획들을 행동 양식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끝까지 이뤄내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꼭 이런 5월달, 설날, 명절, 연휴가 많은 월에 매출이 떨어진다고 당장 포기하고 낙마하고 좌절해버리면 좀 끝까지 살아남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1년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1년 정도 뒤에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내 성과가 이랬다.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어땠다. 그때 평가에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끝까지 해보는 게 좀 지혜롭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5월달 매출 떨어졌을 때 좀 불안하신 분들 한 영상 보고 끝까지 그래도 5월달까지 넘겨보자. 6월, 7월달까지 좀 가보자. 또 여름 오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9월달, 10월달, 11월, 12월까지 가보시고 그때 연말에 다시 한번 평가해보시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만약에 또 성장이 되고 또 매출이 올랐으면 그 다음 목표 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또 극복하기 또 편해지거든요. 저도 또 5월달에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소싱하는 개수가 더 늘었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셋째도 낳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통제 불가능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노력으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집중해보고 그걸 더 해보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봐서 뭐 다시 재평가해보기를 그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보기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이.